만약 지금이라도 암호화폐의 가치를 알아보았고 믿음이 생겼다면 그게 바로 자신의 때입니다. 이 때를 놓치지 않고 도전하면 됩니다. 그러면 몇 년 뒤에는 크게 웃을 수 있습니다. 암호화폐 시장은 이제 시작입니다. 암호화폐 시장이 단기간에 급격히 성장한 건 사실입니다. 그만큼 앞으로 여러 차례의 조정을 거치고 시장의 까다로운 검증을 받게 될 겁니다. 그런데 암호화폐가 전체 자산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0.3%에 불과합니다. 블록체인과 암호화폐의 미래 가치를 고려하면 장기적으로 큰 상승 여력이 있다고 봅니다. 이 책에서는 어떤 내용을 공부할 수 있는지 간략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암호화폐 시장의 성장성에 관한 굳건한 믿음을 가질 수 있고 거래의 필수적인 지식을 습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좋은 암호화폐를 스스로 고르는 방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100배 상승할 암호화폐를 선점하는 비결도 알아봅니다. 한 가지 반드시 명심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암호화폐가 신생 자산인 만큼 수익만을 쫓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책에서는 수익률과 안정성을 함께 도모할 방법을 고민해 보았습니다. 더불어 매매에 가장 적합한 타이밍을 찾는 방법과 암호화폐 시장에서 가장 큰 화두인 디파이와 NFT에 관해서 자세히 공부할 수 있으며 자신만의 암호화폐 투자 원칙을 세울 수 있습니다.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건 시간을 나의 편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투자는 5년, 10년, 그 이상을 꾸준히 이어나가야 진정한 가치를 발휘합니다. 100배 상승을 위해서는 시간의 힘이 중요합니다. 당신이 장기 투자로 풍족한 수익을 거둘 수 있기를 이 책이 투자의 긴 여정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길 바랍니다. 저자 서문 중에서. 안녕하세요. 낭낭서가입니다. 오늘의 책은 나비의 활주로 출판, 박종환 지음, 10년 후 100배 오를 암호화폐에 투자하라 입니다. 오늘은 박종환 작가의 서문인 암호화폐에 관심이 있지만 투자를 주저하는 분들에게 꼭지와 챕터 10 암호화폐 투자 원칙 세우기 꼭지를 낭독해 봅니다. 회사에서 20대 직원이 비트코인으로 몇십억을 벌어서 퇴사했어요. 어느 화창한 토요일 오후 여의도의 한 카페에서 대기업에 다니는 지인과 담소를 나누던 중 나온 이슈였습니다. 암호화폐로 큰 부자가 된 20대 직장인의 성공 사례는 언론 매체에서 종종 접했습니다. 그런데 가까운 곳에서 그러한 일이 진짜로 일어나니 새삼 신기한 기분이 들더군요. 더욱 인상적인 이야기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남은 직원들이 상실감을 느끼고 있어요. 나이차가 꽤 나는 저도 기분이 약간 이상해지더라고요. 동년배인 20대 직원들의 상실감은 상당히 큰 것 같아요. 복잡한 심경을 한두 줄로 설명하기는 어렵지만 아마도 그런 마음이 아니었을까요? 나는 왜 저렇게 투자하지 않았을까? 만약 그랬다면 지금의 나는 아니었을 텐데. 후회해도 소용없는 줄 알지만 그런데도 후회하는 게 사람의 마음입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두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첫 번째는 사람마다 다 자신의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에게 그 때가 늦게 찾아옵니다. 신생 자산의 가치를 빠르게 알아보고 과감하게 도전하는 것은 늘 극소수의 투자자의 몫이었습니다. 만약 지금이라도 암호화폐의 가치를 알아보았고 믿음이 생겼다면 그게 바로 자신의 때입니다. 이 때를 놓치지 않고 도전하면 됩니다. 그러면 몇 년 뒤에는 크게 웃을 수 있습니다. 당장 필자만 해도 2017년 당시에는 암호화폐에 살짝 발만 걸쳐놓고 있었습니다. 부동산과 주식에 더 관심이 많았거든요.
이후 암호화폐를 꾸준히 공부하면서 점점 더 투자에 확신이 들었고 투자 규모를 늘려나가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암호화폐 시장이 이제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암호화폐 시장이 단기간에 급격히 성장한 건 사실입니다. 그만큼 앞으로 여러 차례의 조정을 거치고 시장의 까다로운 검증을 받게 될 겁니다. 그런데 암호화폐가 전체 자산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0.3%에 불과합니다. 블록체인과 암호화폐의 미래 가치를 고려하면 장기적으로 큰 상승 여력이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결론은 단순합니다. 지금부터 투자하면 됩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암호화폐 투자 원칙 세우기 첫 번째, 잃어도 되는 만큼만 투자하라. 아마 암호화폐 투자를 하면서 가장 많이 들어본 조언일 겁니다. 그런데 잃어도 되는 돈이라는 게 과연 무엇일까요? 그런 돈이 존재할까요? 모든 돈은 다 소중한데 말이죠. 크게 두 가지로 정의할 수 있을 듯 합니다. 첫 번째, 당장 사용하지 않아도 되는 자금. 투자는 최소 5년에서 10년을 묵혀두어도 생계에 아무런 지장이 없는 돈으로 해야 합니다. 따라서 학자금이나 주택 마련을 위한 자금, 당장 필요한 생활비로 투자하면 안 됩니다. 기간이 정해져 있거나 단기간에 사용해야 하는 돈은 은행에 잘 보관해 두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대출이 아닌 순수 자기 자금. 영끌과 비투라는 신조어가 유행했습니다. 아시겠지만 영끌은 영혼까지 다 끌어모은 대출, 비투는 빚내서 투자의 줄임말입니다. 대출을 받아서 투자하면 마음이 조급해지고 빠른 기간에 승부를 보아야 한다는 압박감이 생깁니다. 그러다 단기 투자에 매달리게 됩니다. 그러면 대부분 결과가 좋지 않습니다. 더욱이 빚까지 내서 투자했다는 건 시장이 굉장히 뜨겁다는 의미입니다. 이는 하락장으로 가는 마지막 계단이 될지도 모릅니다. 투자자가 투자의 주도권을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의 의지나 계획과 상관없이 팔아야 하는 순간이 오면 투자는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어쩔 수 없이 원금을 회수해야 하는 시점의 수익률이 마이너스 50%라면 어떻게 될까요? 원금의 절반을 고스란히 날리게 됩니다. 하지만 여윳돈이라면 버틸 수 있겠지요. 1년에서 3년만 버티면 대부분 원금은 너끈히 회복하고 상당한 수익률을 거둘 수 있습니다. 암호화폐 투자 원칙 세우기 두 번째, 시장의 불확실성을 이기는 단 한 가지 방법. 자본시장에서 성공하기 어려운 이유는 불확실성 때문입니다. 시장이 확실한 패턴으로 움직인다면 모두가 돈을 벌 겁니다. 하지만 시장은 늘 우리의 기대를 배신합니다. 투자자가 불확실성을 이기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바로 투자의 원칙을 지키는 것입니다. 하락장에서 사고 상승장에서 팔기. 얼핏 쉬워 보이지만 전혀 쉽지 않습니다. 투자자 대부분은 반대로 행동합니다. 가격이 천정부지로 오르면 성급히 올라타고 시장이 바닥을 치면 두려워서 코인을 팔아버립니다. 이 원칙만 잘 지켜도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분할 매수, 분할 매도. 불확실성을 이기는 가장 좋은 방법은 시간을 나누는 것입니다. 초보 투자자라면 하락장에서는 5번에 나눠 분할 매수하고 상승장에서는 5번에 나눠 분할 매도하는 습관을 기르는 게 좋습니다. 분할 매매는 충분한 시간을 두고 해야 합니다. 지지선과 저항선을 잘 확인하고 차트의 모든 지표가 신호를 보낼 때 해야 합니다. 만약 지지선과 저항선이 무너진다면 다음 바닥이나 천장이 어디인지를 고려해 자금의 양을 조절해야 합니다.
분할 매매의 시점을 잡기가 어렵다면 이보다 마음 편한 투자의 방법도 있습니다. 우량한 코인을 적립식으로 투자하는 방법입니다. 바로 달러 코스트 에버리지 투자법입니다. 우리말로 정액 분할 매수법입니다. 이 방법은 투자하려는 총 금액과 기간을 정해놓고 매일 혹은 매주 같은 금액으로 나누어서 투자하는 겁니다. 이와 같은 투자법은 워런 버핏을 세계적인 부자로 만들어준 방법으로도 유명합니다. 비트코인의 경우 이 방법을 활용하는 투자자가 많습니다. 암호화폐 투자에서 모든 돈을 한 번에 베팅해야 하는 상황은 없다고 봅니다. 대박의 기회인 줄 알고 한꺼번에 다 투자했는데 알고 보니 투자금을 다 잃을 위기일 수 있습니다. 단기 투자자가 아니라면 다급히 매수하고 매도하는 버튼을 누를 일도 없습니다. 급등하는 코인에 올라타는 건 절대로 안 됩니다. 투자는 늘 신중하고 차분하게 해야 합니다. 일정 수준의 현금 비중 유지하기. 불확실성을 수익으로 연결하려면 현금 보유가 중요합니다. 코인의 가격이 충분히 하락했다고 판단되면 추가 매수를 해야 합니다. 투자 용어로 물타기라고 합니다. 특히 고점에서 물렸을 때는 물타기로 평균 단가를 낮추는 게 좋습니다. 하지만 현금이 없다면 소용없습니다. 현금을 보유해야 하는 이유는 필요한 시점에 재투자하기 위해서입니다. 단 물타기에는 유의사항이 있습니다. 영화 작전에 이런 대사가 나옵니다. 바닥인 줄 알고 들어왔던 놈들 지하실 구경하게 될 겁니다. 물타기를 잘못하면 손실의 폭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집니다. 그러니 바닥 신호를 여러 지표를 통해 중복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더불어 물타기는 장기적으로 우상향하는 우량한 코인에만 유효한 전략입니다. 자신이 장기 투자자냐 단기 투자자냐에 따라서도 판단이 달라집니다. 장기 투자자는 코인의 내재 가치를 중요하게 보기 때문에 물타기가 유효한 전략입니다. 반면 단기 투자자는 수요와 공급으로 투자를 결정하기 때문에 물타기는 유효한 전략이 아닙니다. 과도한 욕심 버리기. 전략적인 투자자 워렌 버핏은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원칙을 이렇게 제시합니다. 제1원칙, 절대로 돈을 잃지 마라. 제2원칙, 첫 번째 원칙을 절대 잊지 마라. 이는 암호화폐 투자에도 적용됩니다. 암호화폐는 주식보다 변동성이 더 큽니다. 그런데 투자 자산에 비해 훨씬 큰 욕심을 부리는 게 사실입니다. 한두 달 안에 두세 배의 수익을 보려는 투자자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암호화폐 투자로 손해를 보는 가장 큰 이유가 욕심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모든 투자는 장기적인 관점으로 보아야 하고 꾸준한 수익률을 유지하는 데 집중해야 합니다. 더불어 수익률과 안정성을 함께 고려한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100배 수익을 강조했지만 100배 수익 이상으로 중요한 건 투자금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투자 원칙 세우기. 결국 가장 중요한 건 자신만의 확고한 투자 원칙을 세우고 지키는 것입니다. 투자자의 성향과 상황이 다양해서 일률적인 원칙을 제시할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 익절과 손절의 기준을 미리 정하는 것, 자산과 현금의 보유 비율을 정하는 것, 종목을 선정할 때 먼저 보는 기준을 정하는 것. 이 모든 게 투자의 원칙에 들어갑니다. 투자에 필요한 원칙을 스스로 정리하고 숙지하는 시간이 모든 투자자에게 필요합니다. 투자 내용을 상세하게 기록하고 수익 여부를 점검하는 습관도 중요합니다. 투자는 돈이 오고 가는 일입니다. 자신의 투자 자금이 새고 있는데 알지 못한다면 바람직한 투자가 아닙니다. 수수료도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한번 거래할 때는 얼마 안 들지만 거래가 반복되면 무시할 수 없을 만큼 커집니다. 암호화폐 투자 원칙 세우기 세 번째. 나만의 암호화폐 포트폴리오 구성하는 법. 투자의 성과를 결정하는 세 가지 요소는 종목 선택, 마켓 타이밍, 자산 배분이라고 반복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종목 선택, 마켓 타이밍은 앞장에서 설명했습니다. 이번에는 자산 배분에 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자산과 현금의 비중을 배분하기. 안정적인 투자를 위해서는 자산과 현금의 비율을 잘 배분해야 합니다. 비율을 정할 때는 유동성을 고려해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유동성은 필요할 때 언제든 현금화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많은 돈이 자산에 들어가 있으면 좋겠지만 당장 필요한 현금까지 넣어서는 안 됩니다. 필자는 생활비와 각종 공과금 등을 고려해 일정한 양의 현금을 유지하는 편입니다. 현재 자산 대 현금의 비율은 약 9대1 정도입니다. 자산의 비중은 자신의 상황에 맞게 구성하면 됩니다. 참고로 노동소득으로 현금 흐름을 꾸준히 발생시켜야 합니다. 운용하는 자금의 규모가 큰 투자자가 아니라면 자본소득만으로 생계를 유지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아직 경제적으로 독립할 단계가 아닌데 섣불리 전업투자를 결정하는 분들이 더러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일터에서 꾸준히 돈을 벌고 이를 장기 투자로 연결하는 게 개인 투자자에게는 가장 현명한 투자입니다. 분산 투자로 리스크를 최소화하라. 달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마라 라는 유명한 투자 격언이 있습니다. 이는 분산 투자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많은 투자자가 분산 투자를 투자의 정석으로 생각합니다. 실제로 분산 투자는 중요합니다. 자산 운용사나 헤지 펀드들은 자산을 굉장히 세부적으로 분산해서 투자합니다. 주식, 암호화폐, 채권, 금, 원자재 등을 모두 활용합니다. 분산 투자에서 중요한 건 자산 간의 상호 관계입니다. 모든 자산은 성격이 다릅니다. 어떤 자산은 수익률을 높여주고 어떤 자산은 인플레이션을 방어해줍니다. 따라서 모든 자산이 한 번에 상승하거나 하락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반대의 움직임을 보이는 것도 많습니다. 예를 들어 주식이 크게 상승하면 채권은 떨어지는 식으로 움직입니다. 따라서 분산 투자는 수익률을 극대화하는 전략이라기보다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전략입니다. 안정성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투자자는 분산 투자를 하는 게 좋습니다. 암호화폐뿐만 아니라 여러 자산을 함께 담으면 안정성을 더 높일 수 있습니다. 집중 투자로 수익률을 높여라. 분산 투자는 무지의 산물이다. 반면 위대한 투자가 워런 버핏은 분산 투자보다 집중 투자를 강조했습니다. 그는 분산 투자를 하는 이유가 개별 종목에 관한 공부가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합니다. 이를 암호화폐에 적용하면 가치와 성장성을 시장으로부터 인정받은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등의 코인에 집중하여 투자하라는 의미가 됩니다. 집중 투자라고 해서 딱 하나의 코인을 사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특정 코인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크다면 이 역시 집중 투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운용하는 자금이 많다면 안정성을 고려해서 분산 투자를 하는 게 옳습니다. 반면 보유 자금이 적다면 집중 투자로 높은 수익률을 얻는 게 나은 전략일 수 있습니다. 성장성에 더 집중해야 종잣돈을 더 모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종잣돈이 충분히 확보되면 포트폴리오를 다시 구성하면 됩니다. 물론 이는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투자의 모든 결정은 투자자가 직접 내려야 합니다.
포트폴리오에 정답은 없다. 따라서 모든 투자자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모범 답안은 없습니다. 몇 차례 말씀드렸듯 투자자의 상황은 때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암호화폐 투자 원칙 세우기 네 번째. 현명한 투자자는 대중과 반대로 움직인다. 모두가 두려워할 때 욕심을 내고 모두가 욕심을 낼 때 두려워하라. 역시나 워런 버핏의 투자 격언입니다. 비슷한 예로 증권가에서 과열징후로 곧잘 등장하는 구두 닦기 소년 신호가 있습니다. 이 용어는 존 F 케너디 대통령의 아버지이자 월가의 투자자였던 조지프 케너디가 구두를 닦던 소년이 주식 이야기를 하는 걸 듣고 곧바로 갖고 있던 주식을 모두 처분했다는 에피소드에서 나왔습니다. 실제로 그 일이 있고 얼마 뒤 경제 대공황이 찾아왔습니다. 평소 경제에 아무런 관심이 없던 사람들이 투자를 시작하거나 주변에서 투자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늘어나면 시장의 과열징후로 보아야 합니다. 이때는 오히려 자산을 매도하거나 관망해야 합니다. 반면에 온갖 나쁜 뉴스가 난무하고 악재가 쏟아질 때가 최적의 매수 기회입니다. 현명한 투자자는 늘 좁은 길로 갑니다. 물론 이는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투자자들이 자신의 가격이 급등할 때 성급히 올라타는 이유는 좋은 기회를 영영 놓칠 것 같은 불안감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사실 하나만은 꼭 기억해야 합니다. 시장에서 떠나지 않는 한 좋은 기회는 몇 번이고 다시 찾아옵니다. 암호화폐 투자 원칙 세우기 다섯 번째. 뉴스는 어디까지 믿고 따라야 할까? 암호화폐 시장에서 가장 빈번히 활용되는 것은 고래 현상입니다. 고래들의 지갑에서 거래소로 많은 코인이 이동했다는 뉴스가 전해지면 개인 투자자는 크게 동요합니다. 미국이나 중국 정부의 암호화폐 규제에 관련 뉴스는 카운터 펀치에 가깝습니다. 시장은 그대로 무너져 버립니다. FUD 뉴스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 음모론이라며 반박을 제기하는 분이 덜어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의 모든 뉴스는 목적에 맞게 일정 부분 가공될 수밖에 없습니다. 언론은 원하는 정보만 선택적으로 모으거나 어떤 것을 주장할 때 편향된 방법을 동원합니다. 정치 뉴스를 떠올리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진영의 논리에 따라서 같은 사실이 전혀 다르게 해석됩니다. FUD를 조장하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개인 투자자를 시장에서 떨쳐내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야 기관들이 싼 값에 살 수 있습니다. 왜 거대한 세력이 가난한 개인 투자자를 괴롭히는 걸까요? 바로 기관과 개인이 제로섬 게임을 벌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로섬이란 사회 전체의 이익이 일정해서 한쪽이 이득을 보면 반드시 다른 쪽이 손해를 보아야 하는 상태를 뜻합니다. 자산시장에서 개인과 기관 모두가 행복하기는 어렵습니다. 누군가 돈을 잃어야 다른 누군가는 돈을 법니다. 냉혹한 세계입니다. 악재 뉴스가 나올 때를 유심히 살펴보면 거의 폭탄 수준으로 기사를 쏟아냅니다. 투자자들은 마치 세상이 끝난 것 같은 두려움을 느낍니다. 하지만 꿋꿋하게 버텨내야 달콤한 열매를 수확할 수 있습니다. 기사를 읽을 때는 의심하고 분석하는 자세로 읽어야 합니다. 물론 이를 위해서는 암호화폐에 관한 충분한 공부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참고로 FUD가 단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시장이 너무 과열되었을 때 진정시키는 효과도 있습니다. 암호화폐 투자 원칙 세우기 여섯 번째. 시간을 나의 편으로 만든 자가 100배 수익을 얻는다. 주식을 사라. 그리고 수면제를 먹고 자라. 10년 뒤에 깨어나면 부자가 되어 있을 것이다. 이는 헝가리 출신의 전설적인 투자자 앙드레 코스톨라니가 한 이야기입니다.
코스톨라니의 이야기는 두 가지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1. 자산의 가치가 상승하는 데는 시간의 힘이 중요하다. 자산은 경제의 흐름과 궤적을 같이 합니다. 만약 어떤 자산의 가치가 하루아침에 10배 폭등했다면 그건 진짜 가치가 아닐 가능성이 큽니다. 언젠가 제값을 찾아서 다시 내려갈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10년이라면 자산의 가치를 평가받기에 부족하지 않은 시간입니다. 복리의 효과가 얼마나 큰지 체험하려면 기다림과 인내심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장기 투자자가 가장 어렵습니다. 장기 투자자를 마치 느림보나 거북이로 표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며칠 사이에 1, 2억을 벌었다는 인증을 보면 장기 투자자도 마음이 흔들리는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장기 투자의 가치는 결국 시간이 증명해 줍니다. 챕터 2에서 스노우볼 효과를 알려드렸습니다. 세계 최고의 부자 중 한 사람인 워런 버핏은 막대한 부의 90% 이상을 65세 이후에 이룬 것입니다. 앞서 몇 번이나 강조했지만 100배의 가치 상승을 위해서는 시간의 힘이 중요합니다. 2.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정답일 때도 많다. 투자의 원칙을 세우는 것과 나의 판단력을 맹신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초보 투자자들의 문제 중 하나는 부족한 지식으로 잘못된 판단을 내리는 것입니다. 인간의 판단력은 생각보다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인지 편향 때문입니다. 인지 편향은 상황에 대한 비논리적인 추론으로 잘못된 판단을 내리는 뇌의 패턴입니다. 투자에서는 최신 편향이 주로 나타납니다. 최신 편향은 오랜 기간 확립되어 온 이론보다 최근 또는 곧 있을 사건에 초점을 맞추는 경향을 의미합니다. 최신 정보만 믿고 반복되어 온 역사는 무시하는 것입니다. 최신 편향을 가진 투자자의 문제점은 현재 오르는 자산으로 계속 갈아타는 것입니다. 현명한 투자자는 아직 오르지 않는 저평가된 자산을 미리 선점합니다. 자신이 보유한 코인이 아직 오르지 않았다면 차분히 기다려야 합니다. 최신 편향을 가진 투자자의 또 다른 문제는 악재 뉴스에 지나치게 불안해하고 자꾸만 도망친다는 것입니다. 반면 자산의 가치가 장기적으로 우상향하는 역사는 까맣게 잊고 있습니다. 암호화폐 투자 원칙 세우기 7번째. 지금 바로 암호화폐 투자를 시작해야 하는 이유. 비트코인에 일찍 투자하지 못한 걸 아쉬워하는 분들을 덜어보았습니다. 만약 2015년에 투자했다면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돈을 벌었을까? 하나도 안 팔았다면 원금의 150배, 200배 이상을 벌었을 겁니다. 100만 원만 넣었어도 2억 원 이상으로 돌려받게 됩니다. 만약 과감하게 1억 원을 베팅했다면 100억대 부자가 되어 있을 테고요. 설령 2018년에만 투자했더라도 10배에서 20배는 벌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돈을 번 사람이 실제로 얼마나 될까요? 굉장히 극소수일 겁니다. 투자에 경험이 있는 분들은 이해할 겁니다. 원금 대비 2배만 올라도 마음이 흔들립니다. 5배가 오르면 어떨까요? 그대로 버티고 있을 투자자가 많지 않습니다. 만약 10배가 올랐다면 원금까지 다 빼서 현금화 했을지도 모릅니다. 2015년에 투자했더라면 100배를 벌었을 거라는 건 단순한 발상입니다. 과거를 알기 때문에 하는 푸념일 뿐입니다. 사실 장기 투자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애플이 스마트폰 사업을 처음 시작했을 때 그 가치를 일찍 알아본 지인이 있습니다. 애플에 제법 많은 돈을 투자했습니다. 지인은 굉장한 부자가 되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모바일 사업이 삐걱대며 주가가 하락하자 애플의 주식을 전부 팔아버렸습니다.
사실 투자자 대부분이 필자의 지인처럼 행동합니다. 지금은 애플이 최고의 기업인 걸 모두 알지만 그때는 대부분 몰랐습니다. 비트코인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애플보다 훨씬 변동성이 컸고 가치를 평가하기에도 어려웠습니다. 따라서 과거를 아쉬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오히려 이런 의문이 듭니다. 비트코인을 사지 않았던 과거는 후회하면서 지금은 왜 안 사는 걸까? 현재의 비트코인은 훨씬 안정적인 자산이 되었고 내재적 가치도 커졌습니다. 혹자들은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2018년에 3,000달러가 되었을 때도 모두가 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를 대로 올랐다. 너무 많이 올랐다. 거품이다. 폭락할 일만 남았다. 하지만 그때를 기준으로 20배 가까이 상승했습니다. 만약 지금 비트코인을 사지 않으면 5년 뒤 똑같은 후회를 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아, 5년 전에 비트코인을 살걸. 여전히 암호화폐를 투기나 도박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하지만 그런 시선과 무관하게 암호화폐 시장은 내재적 가치를 인정받으며 무한 성장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제2, 제3의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이 꾸준히 등장할 것입니다. 따라서 10년 후 100배의 수익은 단지 꿈 같은 이야기가 아닙니다. 투자자가 해야 할 일은 좋은 코인의 가치를 미리 알아보고 투자하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가격의 단기적인 등락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투자한 암호화폐의 가치를 꾸준히 믿고 기다리는 투자자가 궁극적으로 가장 큰 결실을 얻을 수 있습니다. 미래에서 바라본다면 지금이 암호화폐에 투자할 적기가 아닐까요? 물론 모든 판단과 선택은 당신의 몫입니다. 현명한 암호화폐 투자를 응원합니다.